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젯밤 저는 이태원 참사 현장의 앞길을 지났습니다. 좁은 골목길도 봤고 그리고 참사 현장 앞에 놓인 많은 국화꽃들을 봤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젊은 넋들의 명복을 빕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태원 참사를 제2의 세월호 사태로 이용을 해서 윤석열 정권에게 타격을 입히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고 그런 움직임에 대한 경계와 분노가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는 경찰이 이미 감을 잡았습니다. 세월호 참사 직후에 낸 정보 보고서에서 전국 민중행동 같은 좌파 단체가 이것을 제2의 세월호 사건으로 이용을 해서 정권 퇴진 운동 같은 것을 벌일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우려를 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민주당에서도 제2의 세월호라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이해식 의원이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노골적으로 표현을 쓰지 않지만 많은 민주당 의원들의 마음 속에는 그리고 좌파 단체들의 지도부의 마음 속에는 이 사건에 대한 정부 책임이 확산돼서 이것을 제2의 세월호 사태로 몰고 가서 광화문과 삼각지 용산을 마비시키는 촛불 집회를 열고 정권 퇴진 내지는 최소한 윤석열 정권에게 심대한 타격을 입히는 그런 단계로 끌어가려고 하는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극적인 영상을 계속 SNS상에 유포하고 이제 국민 애도 기간이 끝나면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일제히 국무위원들 총사퇴, 내각 총사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이런 식의 각종 요구를 본물처럼 쏟아낼 것입니다. 그러나, 깨몽,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세월호 사태와 이번 이태원 참사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를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국에서는 정서가 정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커다란 재난 사고가 터졌을 때 이것이 대통령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이런 것입니다. 사고의 실체가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사고의 실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천연재해냐 아니면 인재냐, 주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경찰의 관리 책임은 어느 정도냐, 경찰 말고 예를 들어서 세월호처럼 선주 측의 책임이라든가 또는 선장의 이런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는 행동,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그리고 세월호 때 봤을 때의 어떤 불법 변경, 개축 그런 것에 대한 당국의 방관 이런 것들 이것을 이태원 사고에 비교를 해보자면 이제 112 신고 녹취록의 전문을 경찰이 공개한 이후에 경찰의 책임론, 이상민 행정부 장관의 책임론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책임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도 경로할 정도로. 그리고 미리 경력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리 용산구청에서 상가연합회 측과 경찰과 함께 대책회의를 가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태원 상황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상가연합회니까 그들로부터 여기 골목 이곳저곳 이곳이 위험하다라고 사전에 꼭 집어서 정해놓고 거기에 경찰관들을 집중적으로 배치했으면 이번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배치한 경찰관의 숫자가 아니라 경찰이 얼마나 지혜롭게 사태에 대처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의 책임 그리고 해밀턴 호텔의 불법
시설물들 이런 것들이 그 뒷길에 이동을 많이 막았습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일부 밀어라고 외쳤다라는 젊은이들, 이런 여러 가지 사안이 겹쳐서 발생한 것이 사고의 실체입니다. 세월호 사고의 실체도 또 비슷합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 대통령에게 이런 커다란 재난사고 비극이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는 사고의 실체가 아닙니다. 사고의 실체보다는 그 사고에 대통령이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대통령이 어떻게 대처했느냐가 국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줍니다. 세월호에 박근혜 대통령이 7시간 관저에 머물렀던 이 일이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그런 결정의 사유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 이것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국민 정서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실상 촛불 탄핵에는 최순실, 기타 등등, 태블릿 PC,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7시간 동안 관저에 머물렀던 그 공포의 7시간, 이것이 결정적으로 대통령 탄핵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이번 사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신속하고 차분하게 잘 행동하고 있습니다.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날 아침 바로 대통령실에서 관계회의를 주재를 했고 정부 서울청사로 이동을 해서 중앙재난안전대책회의를 주재를 했고, 자, 그리고 3일 연속 분향소를 조문을 했고, 자, 그리고 유가족 2곳의 빈소를 찾아서 깊은 슬픔을 나타냈고, 무엇보다도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철저한 후속 조치와 그리고 11월 5일까지 국민 애도기간을 선포하는 신속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자, 그리고 112의 늑장 대처에 대해서 경로하면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를 했습니다. 다만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김건희 여사가 시청 앞에 합동 분향소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분향을 하고 조문을 했지만 저는 김건희 여사 따로 혼자 그 참사 현장에 가서 국화꽃을 한 송이라도 바치는 이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3번의 명기를 했지만 최순실 사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때는 최순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최순실이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7시간도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철저하고 신속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좌파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아무리 선동을 해도 이태원이 윤석열 대통령 정권 절대로 중대한 공격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